자, 이번 주도 댓글하고 파이팅 넘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라든가 댓글아! 자, 들어가 볼게요. 본격적으로 들어볼게요. 김인구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순아님, 롯데가 이번에 유강남을 영입하면서 보상 선수를 줘야 되는 입장이 되었는데요. 만약 이 상황에서 한 명 더 계약이 된다면 그 상대팀은 보상 선수 지명을 어떻게 하나요? 노진혁 선수도 영입이 됐잖아요. 네. 노진혁 선수가 이제 B등급입니다. 유강남 선수는 A등급이에요. 네. LG 쪽에 이제 보상 선수를 줄 때는 20명을 추리는 거죠. 그렇죠. 주는 거죠. 주는 거죠. 선택을 해야겠죠. 근데 노진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B등급이기 때문에 25명을 추려야 됩니다. 네. 만약에 그 보상 선수 지명 날짜가 겹치는 수가 있잖아요. 네. 왜냐면 이게 어느 하루를 딱 집어서 보상 선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명단을 주면 며칠 안에 결정을 내서 통보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만약에 유관원 선수가 오늘 계약을 했고 노진혁 선수가 내일 계약을 해요. 네. 그럼 겹치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네. 그 먼저 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계약을 한 LG가 먼저 지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NC가 지명을 하는 겁니다. 25명. 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LG의 보상 선수 20명 가운데 어느 한 명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지명이 됐는데 먼저 지명해서. NC 25명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선수를 빼고 명단을 다시 한 명을 추가를 해야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 이거 굉장히 높죠. 예전에 보상 선수 때문에 리턴한 경우가 있어요. 이문 선수가 네. 갔다가 다시 온 적이 있잖아요. 2016년도에. 네네네. 그럴 경우가 이제 생긴다 그래서 2016년도 그게 규정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상 선수로 지명이 된 선수는 그 보상 선수 안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요? 예, 그런 그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잔 노빠꾸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셀러리캡 관해서 요즘 신인 지명권으로 트레이드가 많습니다. 예로 기아가 신인 지명권을 키움한테 넘겼잖아요. 네. 만약 셀러리캡 위반으로 지명권이 뒤로 밀리게 되면 서로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앞으로 신인 지명권 거래는 많이 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그 셀러리캡 위반했을 때 첫 해는 네. 지명권이 안 밀립니다. 네. 금액의 그 초과된 금액의 50%를 제재금으로 내요. 제재금만 내. 근데 두 번째 걸릴 경우에는 지명권도 밀립니다. 2차 때. 그럼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지명권을 받는 팀에서 트레이드를 안 하죠. 이런 식의 트레이드를. 그리고 뭔가 그 요구 조건 사항에 들어가 있겠죠. 계약서에. 만약에 셀러리캡 위반으로 뭐 두 번째 위반으로 지명권이 밀리게 될 경우에는 이번 트레이드는 무효다. 뭐 그렇게. 이런 식의 조항이 있어야죠. 그렇지. 네, 둘만이 알 수 있는 구두적으로 뭐 합의를 본다든가. 근데 구두로 합의 보는 것보다는 아마 이 글로 명시를 할 겁니다. 했겠죠. 네. 와. 이런 상황이면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는 안 하죠. 지명권을 받는 쪽에서는. 강민주님, 첫 번째 질문. 메이저리그에서는 구단과 선수가 합의하면 디퍼 계약이라고. 디퍼 계약이라는 것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디퍼 계약이, 그러니까 그 선수단, 그러니까 그 구단 자체가 이제 총 연봉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파이가 네. 분할 지급을 하는 거예요. 분할 지급. 그러니까 만약에 100억 원에 10년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러면 연평균 10억이죠. 네. 근데 지금 우리 구단이 돈이 없든가 아니면 선수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5억씩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럼 나머지 50억이 남잖아요. 예. 그럼 50억을 나는 2030년부터 2039년까지 나눠서 5억씩 받겠다. 이게 디퍼 계약입니다. 네. 분할 지급이에요. 분할 지급. 분할 지급. 네. 그 이후에 그 계약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합의를 해가지고 계약서에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사치세 부분도 디퍼 기간만큼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네, 됩니다. 그럼 KBO에서도 디퍼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KBO에서 디퍼 계약이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셀러리캡 때문에 제가 뭐 그 100억에 10년 계약을 했는데 그럼 10억씩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 디퍼 계약으로 50억을 뒤로 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연평균 5억이잖아요. 네. 그럼 셀러리캡 5억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 디퍼 계약까지 합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메이저리그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셀러리캡 낮추려고 90억을 나중에 받고 10년 동안 1억씩만 받겠다. 그럼 셀러리캡이 1억만 추가돼요? 그거 안 되죠. 불공정이죠. 불공정. 불공정이죠. 네. 그래서 그 만약에 100억 계약을 하게 되면 100억에 4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연평균 25억이라는 금액이 셀러리캡에 합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프로스 선수가 LA 에인절스와의 계약 때 은퇴 후 구단 홍보대사로 임명돼서 10년 동안 연간 100만 달러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KBO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은퇴 후 구단 홍보대사 혹은 모기업 광고 출연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면 그 돈까지 셀러리캡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셀러리캡에 합류가 될 거예요. 됩니까? 그렇겠죠. 이거는 만약에 이건 계약 조건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포드 폴스 선수가 10년에 2억 4천만 불에 계약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 계약까지 포함이 됐다고 한다면 2억 5천만 불이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주죠. 연봉을. 셀러리캡 낮추려고 구단에서
10년 동안 연간 100만 달러가 아니라 10년간 연간 1000만 달러를 주겠다. 그럼 1억 달러 아니에요. 네. 그럼 알버토 푸요스 계약이 1억 4천만 불에서 1억 5천만 불 계약이 되는 거래요. 그럼 셀러리 캡이 1억 4천만 불에서 1억 5천만 불만 평균치 나눠가지고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편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수들이 계약하는 모든 그 각종 조항들 있잖아요. 네. 이 조항을 계약 기간에 나눠서 셀러리 캡이 합류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KBO 리그에서도 이런 식의 계약이 앞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이게 바비 보니아 데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7월 1일인데 뉴욕 매치가 매년 1년에 7월 1일 날 바비 보니아한테 119만 불을 지불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바비 보니아 선수가 이제 뉴욕 매치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할 때 590만 불의 잔액이 남아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구단에서 이게 주기가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에이전트 쪽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럼 주기 싫으면 10년을 갖고 있다가 이자율 8% 해가지고 25년 후에 지급을 해라. 뭐 이런 식이 있어요. 예. 지급을. 그러니까 10년 거치해놓고 10년 후에 25년간 나눠서 지급을 해라. 근데 물가 상승이 엄청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바비보니아가 사실 590만 불인데 이게 한 2천만 불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웃긴 계약이거든요. 야.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디퍼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KBO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FA가 한 20년 넘었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계약 조건이 변경이 된다고 한다면 디퍼 계약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근데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게 근데 중간에 구단이 망해서 돈을 못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야구단 못 꾸려. 네. 그럼 못 받는 거죠, 그냥?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망한 어디서 받아? 야 그러네. 선수를 빨리빨리 받으세요? 야 그건 또 생각을 안 해봤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게 들더라고요. 맞네. 예. 구단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최근에 이제 LA 에인저스가 지금 구단을 내놨거든요. 매각하려고. 매각하려고. 매각하려고 내놨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구단이 사잖아요. 그 구단을. 근데 돈이 빵빵한 구단이 살 수밖에 없고 그 계약 조건을 모두 이행을 아마 할 겁니다. 수용하면서. 그것까지 계약 조건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댓글에 올라온 질문을 다 살펴봤는데 아니 이분들은 도대체 이 야구에 대한 지식과 이 생각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예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예.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진짜 야구에 미쳐있지 않으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셀러리 캡. 야. 근데 야구가 진짜 이게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가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계약 이런 거에 있어서는 네. 사실 생각해낼 수 있는 변수들이 진짜 많긴 많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저도 아까 그냥 구단이 망하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 사실 맞죠.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 받는지. 그럼 야. 케이크 네가 받는 거냐? 예? 케이크 네가 받는 거야? 케이크요? 이 질문을 제 질문을 선택해 주실 겁니까? 아니? 자, 그래서 장스나의 선택. 이번 주 어떤 댓글을 장스나가 또 선택해 주실지. 자, 모던 디저트에서 제공하는 캔 케이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어떤 건가요? 남잔 노빠꾸님. 남장 노바꾸님 당첨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요것도 네.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죠. 예. 요분 남잔 노빠꾸님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저희 연락처와 그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MLB 파크에 들어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두산, 롯데 하나는 외부 F에 대한 관심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뭐 두산은 사실 없고 롯데도 2명이면 뭐 됐고요. 하나가 이제 이제 이태양 선수하고 이제 최은 선수 영입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용종 선수까지 딱 영입을 만약에 이제 하나가 했다고 한다면 이번 뭐 스토브 리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승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용종 선수가 이제 키움을 선택을 하면서 뭔가 이제 권희동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하나 팬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굳이 뭐 이용종을 놓쳤는데 권희동을 보상 선수까지 주면서 그 밑에 한현희의 뭔 일이 있었나요? 야, 구단들이 무반응일 리 없는데 왜 이리 인기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스토브리그 야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현희 선수 계약이 좀 잘 안 나오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스토브리그 주구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게 한국 시리즈 포스트시즌 엔트리에 못 들어가는 게 진짜 크긴 크고요. 그게 크구나. 그런데다가 사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한현희 선수에게 그렇다고 해서 계약 조건을 또 낮게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럼 보상 선수까지 줘야 되는데 과연 그 정도의 성적을 한현희 선수가 최근 한 2, 3년간 보여줬냐? 또 그것도 아니라. 그것도 아니지. 예. 선발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그렇죠. 또 기복도 굉장히 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팅을 과감하게 하는 팀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우리 팀 팬이 우리 포수 못 팔아서 안달인지? 그거 볼까요? 굳이 저렴하게 삼성. 삼성. 근데 이게 박진만 감독이
그 인터뷰에서 이제 포수 왕국인데 뭐 트레이드 뭐 근데 그것도 진짜 트레이드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발언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 기사를 본 다른 팀 어떤 그 관계자들, 네. 진짜 삼성의 포수가 필요한 팀들은 아 웬만한 카드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경각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이지. 그렇죠. 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좋은 카드가 있을 그렇죠. 때는 쓰겠다. 예, 근데 그러니까 웬만한 카드 갖고는 명함도 내밀지 마라 이거예요. 예. 그러네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강민호, 김태구, 김대성이잖아요. 예? 그럼 세 명 중에 이런 이야기가 만약에 딱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겨우내 준비를 얼마나 또 열심히 하겠습니까? 내부 결속 경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를 아마 생각한 이 멘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박지만 감독의 이 멘트는. 그러네요. 예, 단순하게 진짜로 좋은 카드를 받기 위한 멘트 그 하나만은 아닐 겁니다. 네네. SSG. 우리는 이제 트레이드밖에 안 남았네요. 네, 이제 결국 이제 SSG 입장에서 얘기인데 트레이드로 데려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고. 예. 근데 SSG가 이게 그 셀러리 캡이 너무 세가지고, 예. 꽉 찼다는 얘기죠? 내년에 이제 그 셀러리 캡 상한액이 114억 2,638만 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21년, 22년 평균의 120%입니다. 예. 그런데 랜더스가 올 시즌 썼던 금액이 248억 7,512만 원이에요. 엄청 큰 거죠. 그럼 내년에 연봉을 이 셀러리 캡 맞춰야 되는데 지금 셀러리 캡 그러니까 2022 연봉을 보시면 셀러리 캡을 넘어선 팀이 다 6개 팀입니다. 6개 팀. 예. 기아, 두산, LG, NC, 삼성, SSG예요. 다 쓴 네. 팀들. 그러니까 롯데, KT, 키움, 하나는 다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같은 경우에는 한 64억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FA 시장에서 선수들을 과감하게 영입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뛰어드는 거네요. 네, 이게 이 셀러리 캡이 사실상 실행이 되기 전에는 이게 뭐 얼마나 걸림돌이 되겠어? 라고 아마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올해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3년까지 유지가 되고 그 이후에 없애진 않겠죠, 구단이? 그러겠죠. 왜냐면 이거는 구단에게 절대 유리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연봉 총액 상한색을 막아낼 수 있으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이 셀러리 캡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분은 거품을 제거한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에가 제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썸네일에서도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은 거다라고 하는데 내년에 오지환 선수가 FA입니다. 맞아요. 그럼 오지환 선수가 첫 해에 4년 계약에 40억 했는데 네. 지금 이 정도 못 가면 제가 봤을 때 100억 넘어갈 거예요. 네. 근데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지환 선수가 LG 안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그럼요. 할 수도 있는 상황. 가능성이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셀러리 캡 여유 있는 팀은 LG보다 훨씬 세게 베팅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셀러리 캡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셀러리 캡에 딱 걸려 있으면 사치세를 내야 되니까 이 금액 때문에 좋은 선수들에게 그러니까 진짜 잡아야 되는 선수들에게 베팅을 풀 베팅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내년부터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셀러리 캡 관리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구단 입장에서는. 네. 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질문이 장순환의 승만습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구나. 저부터 어디 갔어요? 정통을 제가 저쪽에 두고 왔는데 네. 10,000원을 제가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질문은 1분 동안 드리겠습니다. 스토브리그. 자, 선수들이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에 연습할 수 있는 제한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연습을 못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정해져 있는 휴식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12월부터 1월까지. 네. 자, 그때 선수들이 사용하는 그 뭐 장비 이런 것들은 협찬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제 훈련을 계속 지속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협찬이요? 장비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시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훈련을 하는지 개인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1분 동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일단 다 지급이 되고요. 네, 개인 스폰당 같은 거 다 있으니까. 그래요? 네. 뭐 그동안에 이제 지급들을 많이 해놓습니다, 구단들이. 그래서 겨울에 충분히 쓸 게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 스폰 요즘 에이전트들이 다 있어가지고 에이전트한테 얘기하면 다 구해줍니다. 스폰을 구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선수들이 이제 휴식을 갖고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위주의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조금 빠른 선수들은 1월 초부터 이제 기술 배팅이 들어가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야구장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산 같은 경우에는 잠실 그 실내 연습장 쓸 수 있는 건 좀 모르겠는데 요즘은 아카데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아카데미에서 뭐 트레이닝, 그 다음에 치료, 그리고 뭐 티베팅, 기계볼 놓고 또 배팅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 아카데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실내에. 네. 그러니까 뭔가 다치지 않고 따뜻한 데서. 이제 그런 데를 이제 에이전트들이 알아내겠죠. 네. 그래서 선수한테 뭔가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거기 가서 연습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아카데미를 차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네. 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들입니다. 아, 그리고 선배들이 하는구나. 네.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연결이 돼서 네. 그쪽에 이제 가서 연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땡. 71초가 됐네요. 근데 늦게 눌렀잖아, 조금.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땡. 난 1초 정도 늦게 들은 것 같아. 너 괜히 그냥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눌렀잖아. 아, 미치겠다. 제가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 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장순환의 직문직답을 통해서 저희가 돼지저금통에 계속 저축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돼지저금통을 뜯어서 저희가 연말에 아니죠. 우리 유소년 불우한 사람이 나한테 줘야 되는데. 네가 가지려고? 유소년 발전 기금으로 저희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럼 다음 은퇴 주에 선수협회다 좀 내면 안 돼요? 저희가 우리 이제 뭐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이제 장학도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럼 저희 쪽에다 기부하면 네. 저거 다 처리해드립니다. 뭐요? 영수증 처리해드려요. 아, 그래? 제 이름으로 예, 해서 저희는 이제 비영리 장치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 연말 정산에서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럼요. 아,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 공평하게 정확합니다. 이게 서류가 다 돼 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돼지저금통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약으로 가야 된다. 데코라!